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봐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헐적 지식인 조영찬입니다. 오늘은 TK 공천 여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지금 공천 이후에 난리 났죠. 난리 났어. 지금 뭐 미래통합당 지방의원들이 대거 지금 탈당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하고 난리 났는데 뭐 이게 무슨 전념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정치를 안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라도 생각하기에 이건 뭐야,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다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일단 이게 뭐 사천이다, 뭐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막천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냐하면은요, 네. 작년 연말부터 네. 뭐 어떻게 출마를 하겠다고 현수막 붙이고 옷 입고 말이요, 네. 그 핑크빛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정작 공천받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공천됐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도 뭐 몰라요, 하는 거죠?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 댄스의 순등 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지금 방송에서 그동안 서울 떼내기 TK는 공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한국당이 아니죠,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우리 말을 별로 안 들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갖 음모론도 지금 난무하더라고요. 음모가 있죠. 무슨 음모가 있다 보십니까? 무슨 음모라는 게 뭐겠습니까? 음지에서 어두운 곳에서 네. 어떤 모략을 꾸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뭐겠습니까? 이번 총선의 공천을 가지고 지금 이렇습니다. 공천을 주었을 때 한석을 건지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이긴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TK 공천은 늘 그래왔어요. 네. 네. 여기는 무조건 이긴다는 가정하에 내한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되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이제 20대 공천에서 친박 간별사가 나오고 친박 공천을 한 이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신겠다. 그리고 자기가 퇴임 이후에도 자기를 보호해줄 홍위병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홍위병들을 대거 공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이번 TK 공천도 지금 온갖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는 자기 대선을 노리고 한국당 내의 여러 대선 주자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들을 꼽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작게 보면은 예. 어떤 계보를 만들겠다는 그런 쪽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국회의원 몇 사람을 내가 거느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천을 꼽아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야. 예. 여기서 개파 정치가 되고 다시 복귀되는 거예요. 예. 과거에 우리가 정말 진전머리내 했던 계보 정치, 예. 개파 정치를 다시 이 틈에 지금 누군가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 내 역할을 드러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 수하에 국회의원 몇 사람 거느리고 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기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이번 공천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TK 공천이 18대 공천은 친박 학살 공천이었고 20대 공천은 친이 학살 공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게 이번 공천은 그러면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승민계와 친이계의 합작품이다. 그래서 친박 배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친박 물갈이를 명분으로 내걸고 유승민계와 친이계가 합작해서 대거 친박계를 몰아냈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이렇게 누군가는 했더라고요. 예. 탄핵은 버리고 통합을 취했다. 예.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예. 친박에는 다 죽이고 예. 그냥 탄핵을 했던 사람은 탄핵을 강을 넘는다는 말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탄핵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통합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친박 탄핵은 철저하게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수용해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취해지니까 네. 반발이 큰 거예요. 아니 뭐 저는 뭐 친박이라고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럼요. 친박도 살릴 사람은 살려야 되겠지만 당연하죠. 물론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친박들은 무조건 잘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친박까지 잘렸다 한꺼번에 물 버리면서 애까지 같이 버려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거는 대의 명분으로 죽고 살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잘라내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면은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 돼요. 네. 경선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밀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안 밀고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면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자비하게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거예요. 묻지 마요, 묻지 마. 왜, 이 사람이 왜 탈락했어요? 컷오프 왜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전략공천이 되고 단수공천이 됐어요?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친박이 또 제기한 음모론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유승민계를 공격하기 위한 내지는 MB 친이계를 공격하기 위한 그렇지만 일단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갑 유성걸 전 의원은 사실 친유승민계입니다. 유승민계인데 이 길은 정종섭 의원이 사퇴한 자리죠. 불출마 선언한 자리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또 정종섭 의원이 염두에 두고 있는 쪽은 이진숙 전 MBC 기자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아마 지금 그 동구갑 지역의 그 지방 의원들이 대거 이진숙 지지를 선언하고 나왔거든요. 두 사람이 경선인데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친유승민과 친박 간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성걸 전 의원을 살려놓은 것도 아마 일단 지명도에서는 유성걸 의원이 앞서죠. 전 의원이 앞서니까 이렇게 붙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동구 어른 유승민 의원 지역구죠. 여기에 자기 사람인 강대식 전 동구청장을 경선에 붙여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김재수 전 농림수산부 장관 그리고 김영희 전 육군 중령 이렇게 3명을 경선시켜놨는데 여기서도 일단은 자기 그 조직을 물려준다면은 물론 뭐 김규환 비례대표 의원이 반발은 하고 있다 합니다만은 이직 출신도 아니고 했어. 그 사람이 무슨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동구 가벌은 잘하면은 유승민이가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수성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유승민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주호영 의원이 유승민 의원하고 손을 잡았지 않느냐. 하여튼 주호영 의원도 7위계거든요, 그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호영 의원이 사실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래서 수성 가버를 옮기면서까지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니까 주호영 의원이 이번 그 보수 야당 통합에 혁혁한 공을 세운 박형준 동아대 교수 보수 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이름도 못 외워가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래서 박형준, 주호영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죠. 정두원 전 의원 이 세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호영 의원이 친이계인 박형준 교수의 뒷배를 얻고 이번 공천에서도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전략공천돼서 살아남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물론 지금 최근에 그 주호영 의원의 후보인 정상환 후보가 수성을로 옮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재심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동구가벌 수성가벌은 유승민 의원의 어떤 유승민 의원과 친이계의 어떤 합작품으로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고 서구는 김상원 의원은 원래 유승민계입니다. 양반은 원래 유승민 의원 따라가서 탈당까지 고려했던 양반이니까. 그리고 지금 서구도 그렇고 달서구도 2석이 있습니다. 달서구 2석에도 이야기 나왔던 게 곽대원 의원하고 지금 윤재혁 의원 중에 윤재혁 의원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윤재혁 의원은 사실 그 지난번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시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민주당 후보도 됐고 뭐랄까 당무감사 결과에도 거의 최하위 쪽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걸 왜 살아냈느냐 이야기 나왔을 때 유승민 의원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공황 이전 문제의 기부대 양녀 방식이라는 희귀한 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거기에 지금 윤재혁 의원을 컷오프하게 되면은 강mon필 시민관계 대공황 살리기 지키기 본부 사무총장이 이 사람이 공천을 잡아줄 수 있다 이런 걸 염려해서 당무감사 결과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윤재원을 살려줬다. 지방선거도 실패했는데 살려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부에도 지금 한석 이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래저래 따지면은 유승민계와 친이계가 합작을 해서 한 게 대구 12개 선거구 중에 무려 8개 선거구가 유승민계와 친이계가 음모를 펴서 장악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양금이라든가 이두아라든가 이런 덧보잡 뜨내기 서울 TK들이 대거 낙점을 받았다. 이래서 지금 또 지역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 음모론이 보면 또 상당히 또 그럴듯하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 정상한 후보가 반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 음모론이 또 무리하게 또 갖다 붙이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간에 지금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PK란 말이죠. 김무성 의원과 같은 친이계들라는 거죠. 친이계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 후에 다음 통합당 대선 후보를 놓고 각축전을 벌일 건데 황교안 후보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럼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유승민계와 친이계가 황교안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 물갈이를 시도했다. 이런 음모론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게 왜 음모라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전체 이제 그 선거를 할 때 진보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후보가 나오고 야당 쪽에 보수 쪽 후보가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은 그냥 투표를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진보 쪽에 여당 쪽에는 후보가 한 사람 나와 있어요. 링 위에 한 사람 올라가 있는데 이게 보수 쪽에는 여러 사람 미래통합당의 미래통합당의 인사들은 5명, 6명 나와가지고 선거에 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정당에서 공천을 하는 겁니다. 공천을 하는데 자 떨어져도 전혀 득표에 영향이 없는 사람은 공천을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선을 붙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1등, 2등, 뭐 3등까지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아서 여기서 룰을 정해서 한 사람을 뽑는 게 그게 공천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론조에서 1등 하는 사람 컷오프 시키고 꼴찌 하는 사람 꼴찌에서 그 다음 사람 두 사람을 경선 붙인다 이러면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고 또 그것도 힘든 경우에는 그냥 내리 꼽아버립니다. 바로 공천을 줘버립니다. 이게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냐라는 게 설명이 돼줘야 돼요. 누구한테? 후보자 당사자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유권자,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아 우리는 이래서 이 사람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든가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천 신청을 받지를 말아야지. 이래서 우리가 음모론이라는데 왜냐하면은 자 매스컴에 다 났습니다. 매스컴에 어느 후보는 공천 받아서 완 후보는 지금 공관위원회 부위원장하고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같은 법률 파트너로 일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내 아는 사람은 그냥 묻지마로 그냥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 군데 있으면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지만은 지금 대구 경북 비교적 보수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이 작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모론인데 이건 약간 뭐 사실은 음모론이라 할 수도 아닙니다만은 시도지사, 시도부지사들이 부시장, 부지사들이 다 탈락을 했단 말이죠. 대거 또 시청 공무원들 출신도 탈락했어요. 꼽아보자면은 경북에는 김순견, 김장주, 김영기, 대구에는 이상길, 홍석준, 그리고 또 지금 안국중도 있고 여러 명 됐죠. 정태옥 의원도 부시장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왜 대거 컷했느냐 이야기 나왔을 때 이철우, 권영진, 견재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뭐 이철우 지사는 크게 뭐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이러듯이 막 흔들릴 때 권영진 시장은 제주 원희룡 지사와 함께 차기를 노리고 뭔가를 또 조언을 하면서 좀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구시 출신, 경북도 출신들은 전부 황 대표 측에서 다 잘라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소문도 있어요. 이것도 음모론일까요? 음모론 뭐 하여튼 어찌됐든 증거는 없습니다. 음모라는 거에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증거가 있으면 범죄고요. 예.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음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음모라고 이야기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음모론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모든 게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장기판에 조리했다는 거죠. 그냥 대선용 소모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모론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18대 이어서 20대, 21대까지. 19대 총선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대 총선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하고 나서 예. 친박들을 쳐냈습니다. 예. 그때 공천이 묻지마 공천이었습니다. 예. 무조건 박근혜에게는 친박은 다 날린다 해서 이명박계가 날려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나요? 예. 거기에 반대해서 친박 연대로 해서 무소속이 다 출마를 해서 17석이 날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이 공천 다음에 또 분석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은 다 날아가요. 또 근데 뭐 또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닐까요? 어차피 공천 안 줘가지고도 살아 돌아오면은 저것들 내가 민주당 가겠어 다시 또 우리 당에 입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장기판에 졸로 보고 국회의원까지도 네. 장기판에 볼로 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뇌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들은 먹을 것만 주면은 쫄랑쫄랑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 일은 정말 저는 후보도 아니고 제가 당원도 아니지만은 이 미래통합당의 이 공천 행태를 보니까 다시 국민들은요 미래통합당에 이거 정권 맺기 갖고는 또 안 되겠구만 하는 이런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공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박 잘하는 건 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니었죠,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서울 뜨레기 TK 공천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한국당 공관위가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우리 말을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불거졌는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 지역 주민들 좀 쳐다보고 지역 유권자들도 이제는 묻지마 투표 좀 하지 마시고요. 4년 내내 주인이 될 건가? 투표한 하루만 딱 주권자 돼서 주인이 될 건가? 그 고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남이나 청중도 분들이 얼마나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번 선거 20대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안철수당 항모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했어요? 호남에 엄청 갖다 퍼붓습니다. 충청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금 세종시까지 가져가 놓고도 지금 공공연까지 가져가겠다고 법도 바꿨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예전에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계속 찍어준 TK는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유권자 제대로 좀 투표합시다. 저는요,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도 무조건 공천 받아가지고 내려 보내주면은 무조건 이 찍어준다는 이 생각을 버리도록 이번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공천 받고도 아직 안 내려왔어요. 지금 지역구에. 공천을 받고도 아직도 지역구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왜? 그래도 선거날 투표장에 갔을 때는 공천 받은 사람 찍어주게 돼 있다고 서울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거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대구 경북 사람들은 이제 돼지 취급받습니다.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는다고요. 그럼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까? 이번에요, 이 공천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이 당사자들도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막 수긍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반발하고 한가하지 않으면은 누가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길을 쓰면서 달라들겠습니까? 이렇게 탄생되는 국회의원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에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보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